10억 원을 투입해 개선 공사를 진행한 고창 월곡근린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수십 그루가 고사해 관리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자 한 개를 빼고 다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전북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 감사위는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인사위원회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마지막 날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 역사상 단일 건으로 역대 최다 금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올해 초 잣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내고 개선 공사를 한 고창 월곡근린공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곡공원이 석 달 전 새 단장을 마쳤지만 지금은 나무 수십 그루가 말라 죽어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송진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 등으로 공원에 있는 잣나무 수십 그루를 벌목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잣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내고 10억 원을 들여 황토길과 편백나무 숲 등을 조성한 월곡근린공원입니다. 새롭게 문을 연 지 3달밖에 안 됐지만 공원 곳곳엔 밑동만 남은 나무가 가득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10억짜리. 그걸 읽어서 그 10억짜리 나오면 차라리 안 할 때보다 더 되겠다. 나무도 다 죽어버렸다고. 사람들이 50억에 가버려야 돼? 그 죽고 또 10억도 많고 근데 또 죽고 많고 그러고.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나무 180그루를 새로 심었지만 이미 수십 그루가 고사한 겁니다. 문제는 지금도 나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창군은 이번 여름이 평년에 비해 더워서 나무 30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자 보식 기간인 2년간은 시공업체에서 나무를 다시 심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 이제 옮기자마자 너무 뜨겁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보대껴서 죽은 거지. 나무가 어느 정도 장착하면 잘 안 죽어요. 올해 겨울에 이제 그 하자를 하면 내년까지는 장착이 되니까 그건 올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창군이 더욱 체계적으로 공원 관리를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자 보식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들여 나무를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잘 관리가 되는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목이 죽게 되면은 보식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 업체에서 보장 기간을 보식한 날로부터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 도시숲을 목표로 리모델링된 월곡근린공원. 하지만 30년 넘은 나무들은 베어내고 새로 심은 나무들은 잇따라 말라 죽어 자연 친화와는 동떨어진 공원 조성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000억 원을 들여 지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발생한 하자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자 한 개를 빼고 다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런지 해당 스마트팜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장, 천장,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던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거론됐습니다. 천장 누수, 스크린 파손, 천정 개폐기 각도 조절, 양액기 고장, 집안 침하에 따른 기둥 변이 조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설계와 공사를 맡았던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자 보수는 저희가 책임지고 지금 현재 하나의 하자만을 제외하면 다 하자 처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제 그런지 해당 스마트팜을 찾아가 봤습니다. 빗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지던 자동 천장. 이번엔 떨어져 나간 철제 구조물이 비닐에 구멍을 냈습니다.
하자 보수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잇따르면서 또 빗물이 줄줄 샜습니다. 이게 돌아가다가 꽉 뚫고 나와가지고 그 비닐이 지금 4번째 찢어졌어. 여기 특정된 집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태예요. 첨단 기술을 갖췄다는 스마트팜 천장엔 이슬이 맺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정도고 작물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양액기는 고쳤다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계속 스크린 문제, 천장 문제, 분배도 안 맞아. 양액기는 양액기대로 일주일에 3번이나 양액을 타야 돼. 돈을 2배를 더 들어가면서.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레일 파이프나 온실 기울기 문제의 경우 재정비와 보완 공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오전에 작업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는 뭐 시드머니는 고사하고 진짜 우리 생활비도 건지기가 너무 힘들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정말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스마트팜 창업을 꿈꾸며 가깝게는 전주, 멀게는 제주에서까지 임대형 농장에 입주한 청년 농부들. 고장과 수리가 반복되면서 애꿎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 출석한 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보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지역 비하 발언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고위 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거쳐 중징계 의견을 냈으나 인사위원회는 A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실장은 올해 초 가정사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막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SNS에 지역 비하성 발언을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외동포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북대학교 기업전시관에서 풍림 파마텍과 웨일 엔터프라이즈 LCC가 의료기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대회 역사상 단일건으로 역대 최다 금액입니다. 계약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계약 성사를 축하했습니다. 정읍구청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에서는 연임 의지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셀프 연임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 자료가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회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감장에서 강 회장의 발언이 위증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회장에 대해 취임 후 낙하산과 보훈 인사 등 논란에 이어 셀프 연임을 추진해 농협중앙의 사유화에 돌입했다며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등산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만큼 산악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시기 전 준비 철저히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4시 설악산 노적봉 인근. 구조대원이 어둠을 뚫고 험난한 바위를 오릅니다. 조난 신고가 접수된 건 전날 저녁 8시쯤. 등산객 2명은 내려오는 길을 찾지 못해 고립된 지 약 7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지금 저 정도면 대화가 될 겁니다. 지난 20일 원주 치악산 비로봉 정상에서는 계단 아래로 넘어져 의식을 잃은 60대 등산객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악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사고 통계를 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 출동 3만 3천여 건 가운데 25%가 9월과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악사고의 원인을 보면 실족 추락이 약 3,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어 조난된 경우는 2,800건을 넘었습니다. 가을에 산을 오르면 젖은 낙엽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등산화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또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일단 119에 신고해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나 또는 일반 산에 보시면은 국가 지정번호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시고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적합한 코스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일교차가 큰 가을철 고립될 경우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만큼 여분의 옷을 챙겨 산에 올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건부 면허는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만큼 부여된다며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기간이 2배 늘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의 스포츠 유소년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가 남원에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과 박희승 국회의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제20대 대선 전북 대표 지역 공약 사업으로 사업 예산 490억 원 모두 국비가 투입됩니다. 개관이 예정된 2028년부터 2057년까지 연간 이용 수요 9만 9천여 명, 운영 수지는 125억 원의 수익이 추정됐습니다.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건립을 통해 대한민국 체육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함은 물론 체계적인 학습과 체육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백구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을 찾아 근처 주민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정 시장은 현재 산단 남측 계획 높이가 농경지보다 6m 이상 높아지고 준공 뒤 공장 등이 들어서면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며 계획 높이를 낮춰달라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또 공사장 소음과 날림먼지 대책, 배수로 정비 등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정 시장은 배수로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산단 높이를 낮추는 부분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정기적 대책회의를 열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전북의 지역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북본부를 향해 지역경제의 연구 분석 기능 미흡과 전북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부족 등 한 목소리로 꼬집었다고 하는데요. 신영대 의원은 전북본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의 현안보다는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전북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와 관광 활성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북본부 조사연구팀은 단 4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지역경제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실효성 높은 정책 제안에 터덕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조사 학술대회에서 정읍소방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소방서 연구팀은 할로겐 램프 열 영향에 따른 발화 위험성 연구를 주제로 축사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분석하고 안전인증의 문제점과 감식 기법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소방서는 내년도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 화재조사 학술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